여당을 향한 윤 전 총장의 메시지도 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 가운데 소개를 해드렸던 대구 동산병원을 윤 전 총장이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작년 초 여당이 코로나 지원은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과거에 논란이 됐었던 홍익표 의원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의 그 표현이었고 계속 이 정부는 사실 봉쇄란 표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썼습니다. 방역적으로 그 전문가 그룹이나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당연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보고서 내용에도 있었고 브리핑 자료 포함해서 정부 측이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 초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논란이 됐었던 작년 초 저 발언을 윤 전 총장이 오늘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상당히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구의 이 코로나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이 시민들의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이 지금 정권은 K 방역으로 정말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만은 이 K 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이 장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초기에 입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제가 윤 전 총장 이 발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장해찬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이 다시 이제 검찰총장 시절의 야성이 되살아난 겁니까? 그 여권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격하고 거칠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윤석열 다운 화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메시지의 보강이나 보완은 계속 해 나가야겠지만 우물쭈물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윤석열스러운 화법이 아닌가 싶고, 안 좋게 보려면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니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 일어난다고? 그럼 다른 지역 어디냐?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초기에 이 대구와 TK 지역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신천지발 재유행의 어떤 이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많은 따가운 눈총, 홍익표 수석 대변인, 뭐 대구 봉쇄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했던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부와 대구시 당국의 이 방역 지침을 다 준수해가면서 그 당시 언론 보도된 사진을 보면 대구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차도 안 다녀요. 주말 오후인데 도로에 차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진 보면서 제가 시민의식에 참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지역 주민들의 노고를 참 치하해주고 전반적으로 이 K방역이라는 게 정부가 자랑할 성과가 아니라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 각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 높은 질서의식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뭐 철없는 미친 소리, 아니 뭐 제가 원래 안 읽기로 했는데 읽어버렸네요.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뭐 여러 다소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 교수님은 어떻게 논평하십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도로 얘기했던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논란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그 말, 그것도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나 그런 말들이 빌미를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윤 전 총장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지지나 아니면 지금 윤 전 총장은 중도층도 확대하면서 그쪽으로도 지지를 끌어가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게 대구를 봉쇄했다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홍익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봉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 대변인직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아시지만 대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구에서 있는 환자들 경기도로 데려오고 전남대 병원으로도 데려가고 의사들 간호사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봉사 위주로. 우리 국민 온 국민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사랑의 메시지도 보내고 정말 의사들을 또 방역하는 분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전 총장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런 말들이 본인의 중도 확장이나 아니면 대선 과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단어 사용이나 아니면 발언의 내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를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이 일자 오늘 이렇게 윤 전 총장 해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오늘 대구 가서 상당히 여러 작심 비판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 윤 전 총장의 발언 신중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바로 주 52시간제 실시입니다. 누가 일단 고용자 입장에서 보면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는 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 고용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고용자 입장은 되지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이나 또 업종에 따라서는 이 주 52시간을 시행하지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게임 업체 개발할 때 거기 이제 청년들을 만났을 때 네. 그때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트업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52시간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일단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주들 입장에서 보면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일단 처벌되게 고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각 산업 현장에서는 이걸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좀 적용을 해달라. 왜냐? 지금 조선업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이 수주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수주를 이 날짜를 맞춰야 돼요. 날짜를 맞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계에서는 제발 좀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52시간제 하고 안 하면 처벌하는 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산업의 영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2시간제를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유동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걸 지금 법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 무조건 52시간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들은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당의 비판 한번 볼까요?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된다라고 했고 120시간 얘기.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느냐. 오늘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십자포화를 알렸는데 정 의원님. 아까 계속 윤 전 총장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던 게 메시지 얘기잖아요. 윤 전 총장의 취지는 다 공감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120시간 단어를 썼어야 됐냐. 이게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20시간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연구를 밤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 120시간 하고 나머지 그거를 다 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건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억지가 아니고 진짜로 저렇게 이해를 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건지 정말 국민들께서 볼 때 저기 뭐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2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의원이 1명이 얘기를 하고 심상정 의원까지 지금 사람 잡는 대통령 될 거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120 그 말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냐. 네, 그러면 일주일에 계속 120시간 또 120시간 또 120시간 이렇게 지금 매번 사람이 어떻게 맨날 120시간씩 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완전 트집 잡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대목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4명이나 나왔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
안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뭔가 좀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생각나는 분이 권선동 의원,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그때 왜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 가셨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써줘야 되거든요. 아니 120시간 노동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윤 전 총장을 엄호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속에서는 뭔가 대화를 하고 알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현정 의원님, 정미영 의원님은 윤 전 총장이 할 말 했다라고 하시는데 최 교수님은 이 120시간 논평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120시간이라는 자체 말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즘 워라밸 얘기하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야 윤 전 총장이 그런 얘기해서 공격의 빌미를 좀 계속 공격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발언하실 때는 하나하나 이런 부분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차적인 설명이 없이 얘기를 그냥 120시간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이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차적인 설명도 함께 하면서 본인의 의도를 제대로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여러 격한 표현을 둔 작심 비판 얘기 저희가 이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봤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구획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주인공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